차량 운동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요, 평지에서 스키드마크가 발생했을 때 속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경사면에서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스키드마크가 중간에 끊겼을 경우, 그리고 좌우측 스키드마크 길이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사로에서 스키드마크 시작 시 속도 산출 방법입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마찰 계수가 주어진 경우가 있고요, 견인 계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찰 계수가 주어졌을 경우에는요, 견인 계수로 조정한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견인 계수가 주어지면은요, 이 견인 계수 자체가 경사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정 없이 주어진 견인 계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주어지는 방법은요, F는 뮤 플러스 G라고 되어 있습니다. G 900값인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르막이면은 플러스 G, 내리막이면은 마이너스 G입니다. G는 탄젠트 세타하고 같죠. 그리고 퍼센트는 나누기 100 해주면 되죠. 먼저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 경사입니다. 5%가 주어졌고요. 사고 차량은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30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 끝점 25km/h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를 추돌했네요. 이때 사고 차량의 제동 시작 시 속도입니다. 스키드마크 발생 시 마찰 계수는 0.7이죠. 그리고 중력과 속도 안 주어졌죠. 그러면 9.8m/s의 자승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내리막 경사 5도고요. 스키드마크 길이 30m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 25km/h였고요. 마찰 계수 0.7이었습니다. 마찰 계수를 주어줬으니까요, 견인 계수도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견인 계수 먼저 산출해야겠죠. 견인 계수는요, 900값 먼저 산출해야 됩니다. 근데 경사가 마이너스 5도죠. 세타 값이잖아요. 그러면 G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900값 G는 탄젠트 세타이고요. 경사가 마이너스 5도니까요. 탄젠트 마이너스 5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내리막 경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F는 뮤 플러스 G죠. 그럼 0.7 더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5 적용시키면 되죠. 그래서 나온 값이 0.61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점 속도 산출하면 되죠. 정보 보시면은 시간 정보 없어요. 그러니까 등가 속도 3번 공식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3번 공식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죠.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 VI잖아요. 이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됩니다.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되겠죠. 그리고 감속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VI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G D가 됩니다. 정리가 다 끝났잖아요. VE가 25km/h니까요. 25 나누기 3.6 조정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E, 그리고 F가 우리가 조정했죠. 0.61이고요. 그리고 G는 9.8, D는 30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면은요, 루트 25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61 곱하기 9.8 곱하기 30입니다.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요, 20.17m/s이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오르막 경사 8%, 이번엔 8%네요. 그리고 도로에서 사고 차량은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25m의 스키드마크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스키드마크 끝점에서요, 5m/s의 속도로 추돌했습니다. 그러면 사고 차량 제동 시작부터 추돌까지 소요 시간을 구하는 문제이네요. 정보 먼저 산출하는 게 좋겠죠. 정보는 오르막 경사 8%고요. 스키드마크 길이 25m 나왔고요. 이때 마찰 계수가 0.7 주어졌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 추돌 시 속도죠. 5m/s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력가 속도가 9.8이 주어졌습니다. 마찰 계수가 주어졌다는 것은요, 견인 계수 먼저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견인 계수 먼저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니까요, 900값 G는 퍼센트 나누기 100이었죠. 그래서 이 퍼센트가 오르막 경사니까 그냥 8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8 나누기 100이고요. 그래서 0.08이 나왔습니다. F는 뮤 플러스 G죠. 그래서 뮤가 0.7이었고요. G는 0.08이었습니다. 그래서 견인계수 F는요, 0.78이 나왔습니다.
시작점 속도를 산출해야지 시간을 산출할 수 있겠죠. 시작점 속도, 처음 속도 VI입니다. 정보를 보시면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t 정보 없습니다. 즉, 등가속도 3번 공식 활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가 됩니다. 처음 속도 기준 이한 정리하고요. 감속이니까요, 마이너스 FG,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루트 V 자승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G D가 됩니다. VE가 5m/s이었습니다. 나중 속도가요. 그리고 F가 0.78, G는 9.8, D는 25m입니다. 적용시키면요, 루트 5의 자승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78 곱하기 9.8 곱하기 25가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20.18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동 시작부터 추돌까지 소요 시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정보들이 다 있어요.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은요, 1공식, 2공식, 4공식입니다. 3공식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2공식은 시간으로 이항 정리하면은 근해 공식 써서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공식하고 4공식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1공식 아시죠? VE는 VI 플러스 AT라는 거 알고 계시죠? T 기준 이한 정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속 구간이니까요,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FG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F가 0.78이었고요. G는 9.8이고요. VE는요, 5였죠. 그리고 VI는 20.18 금방 산출했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마이너스 0.78 곱하기 9.8분의 5 마이너스 20.18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1.99초가 나옵니다. 4공식을 활용하겠습니다. 4공식 알고 계시죠? D는 시간 곱하기 평균 속도잖아요. 그래서 D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 그래서 마찬가지로 T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T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VI 플러스 VE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분모가 되고요. E는 나누기 관계였으니까 분자가 되면 되겠죠. ED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T는 VI 플러스 VE분의 ED가 나옵니다. VI가 20.18, VE는 5, D는 25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1.99 세컨이 나옵니다. 스키드 마크하고 갭 스키드 마크는요, 스키드 마크 중간이 끊긴 스키드 마크입니다. 근데 성격이 달라요. 스키드 마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키드 마크는요, 제동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흔적 자체가요, 흔적이 일정한 간격으로 진했다, 얇았다 또는 없는 상태의 흔적이에요. 이 그림같이 중간이 여러 개로 끊겨 있는 상태가 되죠. 짧게요. 그리고 발생 원인을 보면은요, 좀 노면이 불규칙해요. 요철이 있으면 퉁퉁 튀겠죠. 그리고 화물이 없는 상태의 화물 차량 또는 세미 트레일러가 급제동할 때요, 이게 퉁퉁 튑니다. 바운싱이 됩니다. 바운싱이라는 것은요, 차량 자체가 위아래로 퉁퉁 튀는 게 바운싱입니다. 그리고 승용차도요,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튈 수가 있습니다. 급제동할 때요. 다 바운싱이죠. 그래서 바운스 스키드 마크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속도 계산 시 어떻게 적용하냐죠. 정상 제동이 됐잖아요. 정상 제동이기 때문에요, 그냥 흔적의 전체 길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제 살펴보죠. 80km/h의 등속도로 달리는 승용차가요, 전방의 고장으로 정지한 트럭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습니다. 그리고 3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키고요, 충돌했죠. 그러면 충돌 시 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찰 개수 0.7 주어졌고요.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정보 살펴보죠. 처음 속도 80이었고요. 80km/h였죠. 그리고 스키드 마크 30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찰 개수가 0.7이었고요. 중력 가속도 9.8m/s의 자승이었습니다. 스키드 마크였으니까요, 이 전체 길이 적용하면 된다는 거 알겠죠? 충돌시 속도는요, 전체 길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정보 보시면은 T 정보 없잖아요. 등가속도 3공식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가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E잖아요. VE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VE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가 되겠죠. 그리고
감속이니까요. 가속도 A는 마이너스 뮤 G가 됩니다. 적용을 시키면은요. V는 루트 VI 자승 플러스 2 마이너스 뮤 G D가 됩니다. 정리 다 끝났습니다. VI가 80km/h니까요. 80 나누기 3.6 적용시키면 되고요. 2 곱하기 뮤가 0.7, G가 9.8, D는 30입니다.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9.07m/s이 나옵니다. 예제 2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80km/h 속도로 달리는 승용차가요. 전방에 위치한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6초간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켰네요. 그리고 12km/h의 속도로 바위하고 충돌했습니다. 나중 속도가 12km/h가 되겠죠. 승용차가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킨 거리, 그리고 타이어와 노면과의 견인 개수를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중력과 속도는 9.8 주어졌네요. 그래서 먼저 일단 정보 정리해 주는 게 좋죠. 처음 속도는 80km/h였습니다. 그리고 나중 속도는요, 12km/h였죠. 그리고 시간은 2.6초였고요. 중력과 속도는 9.8m/s의 자성이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거리 먼저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드 마크 발생 거리 D는요. 제동장치는 정상이었잖아요. 스키드 마크니까요. 그러면 길이 전체 길이 적용시키면 된다는 걸 알겠죠. 여기 정보 보시면은요. 중력 가속도만 있고요. 마찰 개수가 없기 때문에요. 가속도 정보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속도 정보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4공식이죠. 그래서 D는 T 곱하기 2분의 VI 플러스 VE입니다. T는요. 2.6 주어졌었고요. VI가 80km/h였고요. 그리고 나중 속도가 12km/h였습니다. 이 둘 다 나누기 3.6 해주면 되죠. 그래서 2.6 곱하기 2분의 80 나누기 3.6 더하기 12 나누기 3.6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33.22m가 됩니다. 이제 스키드 마크 발생 시 견인 개수 F입니다. 정보가 다 있어요. 견인 개수를 산출한다는 것은요. 가속도를 먼저 산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1공식, 3공식 두 개가 가능합니다. 1공식 먼저 활용하겠습니다. 1공식 VE는 VI 플러스 AT죠. 그리고 이 A는 감속이었으니까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VE는 VI 플러스 마이너스 FG T가 됩니다. 구하려는 게 F잖아요. 그러니까 F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I는 넘어가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GT가 넘어가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F는요. 마이너스 GT분의 VE 마이너스 VI가 됩니다. G가 9.8이고요. T가 2.6이었고요. VE가 12, 그리고 VI가 80km/h였습니다. 나누기 3.6 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8 곱하기 2.6분의 12 나누기 3.6 마이너스 80 나누기 3.6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0.74가 나옵니다. 3공식 활용식입니다. 3공식 VE-자승 마이너스 VI-자승은 EAD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 마이너스 FGDE입니다. F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전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넘어가면서 나누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F는요. 마이너스 EGD분의 VE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이 됩니다. VE가 12, VI가 80, 그럼 나누기 3.6 해줘야 되죠. 그리고 2 곱하기 G가 9.8, D가 33.22 방금 산출한 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2 곱하기 9.8 곱하기 33.22분의 12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80 나누기 3.6의 자승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같은 값 0.74가 나옵니다. 다음은 갭 스키드 마크입니다. 갭 스키드 마크도 중간에 끊겨진 스키드 마크입니다. 그런데 스키드 마크가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제동되었다면요. 갭 스키드 마크는요.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갭 구간은요. 이 갭 구간이 뭐냐면요. 끊긴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끊긴 구간이요. 비교적 길어요. 이 그림같이요. 스키드 마크는요. 점점점점점으로 조금씩 끊겼잖아요. 근데 이 갭 스키드 마크는요. 크게 길게 끊긴 그런 흔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스키드 마크가 발생하고요.
갭 구간 스키드 마크가 없고요. 그 두 번째 스키드 마크가 발생되는 이런 흔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 원인을 보시면은요. 급제동 후에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떼었다가 다시 밟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는 더블 브레이크 조작입니다. 더블 브레이크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게 더블 브레이크 조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 계산 시는요.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니까요. 이 갭 구간을 제외한 길이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길이에서 갭 구간을 빼주든지 아니면은 스키드 마크 흔적이 발생된 구간, 두 구간을 더해주든지 하시면 되겠죠. 예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여 1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킨 후 일시적으로 제동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10m를 등속으로 진행했습니다. 즉 갭 구간이라는 이야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갭 구간은 등속 주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급제동하여 20m의 추가 스키드 마크를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지했네요. 처음 급제동할 때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견인계수가 0.8이었고요. 중력가속도가 9.8m/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이게 그림으로 살펴도 되고요. 이게 말로 풀어도 되겠죠. 그럼 나중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이죠. 그리고 견인계수는 0.8 주어졌고요. 중력가속도는 9.8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스키드 마크 D1은 10 주어졌고요. 두 번째 스키드 마크는요 20m 주어졌습니다. D2고요. 갭 구간은 DG, 갭이 돼서 DG를 했습니다. 10m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적용거리죠. 갭 구간을 제외한 길이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D는 D1 플러스 D2 해주든지 아니면 전체 길이에서 이 갭 구간을 빼주든지 해주면 되겠죠. D1 플러스 D2는요 10m하고 20m 더해주니까요 30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동전 속도, 처음 속도입니다. 낮은 속도가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 마크 공식 그냥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V는 루트 2FGD입니다. F가 0.8이고요. G는 9.8이고요. D 적용거리가 30이잖아요. 30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0.8 곱하기 9.8 곱하기 30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21.69m/s이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3.6 하면은 78.08 나오겠죠. 다음은 좌우 스키드 마크 길이가 다른 경우의 속도 계산입니다. 좌우 스키드 마크가 다른 경우도요. 중간에 끊긴 흔적처럼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량 자체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차량 운동화적 원인이 있습니다. 차량 자체적인 원인은요. 제동장치 이상입니다. 차량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동장치가 이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제동, 한쪽 편만 제동된 겁니다. 그래서 편제동이고요. 또는 시간차 제동, 한쪽이 빨리 제동됐고요. 다른 한쪽은 늦게 제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운동학적 원인은요. 정상 제동입니다. 그리고 편심 작용입니다. 편심 작용은요. 한쪽 면만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들리고 한쪽 면은 힘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롤링이라고 하는데요. 롤링은요. 자동차가 좌우로 움직이는 게 롤링입니다. 제동장치 이상에 따른 비정상적인 작동이죠. 그래서 좌우 편차가 발생되는 게 차량 자체적인 원인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동화적 원인은요. 요철이 있어요. 그래서 롤링. 차량이 요철이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죠. 한쪽을 기울면서 한쪽에 힘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편심작용으로서 하중이 한쪽 면만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만 진한 흔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좌우 길이가 다른 스키드 마크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속도 계산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때의 적용 길이입니다. 차량 자체적인 원인은요. 두 스키드 마크의 평균 길이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제동장치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동학적 원인은요. 정상 제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긴 스키드 마크 길이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예제 살펴보죠. 급제동한 자동차가 편제동입니다. 편제동이니까요. 제동장치 이상이죠. 한쪽은 20, 한쪽은 3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하고 정지했습니다. 제동전 속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견인계수 0.7 주어졌고요. 이거 편제동이니까 평균 구해야 된다는 거 딱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견인계수 0.7이었고요. 한쪽은 20m, 한쪽은 30m였고요. 그때 편제동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정지했습니다. 그럼 적용 스키드 마크 길이는요. 평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1하고 D2를 더해가지고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 2분의 D1 플러스 D2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2분의 30 더하기 20이죠. 그리고 계산하면 25m가 나옵니다. 그럼 제동적 속도입니다. 마지막에 정지했으니까요. 스키드마크 공식 활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등가속도 3공식 활용해도 됩니다. 3공식입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이죠.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A가 감속이잖아요.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죠. 그래서 VI는요. VE 자승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G D가 됩니다. 정보 열화 적용시키면 되죠. V가 0이고요. F는 0.7, G는 9.8, D는 25m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것이 18.52 m/s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6 해주면은요. 66.67km/h가 나오겠네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25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전방에 낭떠러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급제랑하였지만요. 편심작용이네요. 이번에는요. 한쪽은 20m, 한쪽은 30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즉, 낮은 속도를 구하는 거고요. 편심작용이니까요. 정상제동이죠. 그래서 긴 거 적용하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인계수 0.8이고요. 중력가속도 9.8 m/s의 자승입니다. 정보입니다. 처음 속도가 25m/s이었고요. 견인계수 0.8, 중력가속도 9.8, 그리고 한쪽은 20이고요. 한쪽은 30입니다. 그리고 편심작용,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낮은 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추락시 속도, 편심작용으로 긴 스키드 마크 적용하면 되죠. D1 30m를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 정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가속도 3공식 적용시키면 되겠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 자승은 EAD이죠. V 기준 이항 정리하고요. 감속이니까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V는 루트 VI 자승 플러스 E 마이너스 FG D가 됩니다. VI가 25고요. 그리고 F가 0.8, G는 9.8, D는 제일 긴 거 30m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25의 자승 플러스 E 곱하기 마이너스 0.8 곱하기 9.8 곱하기 30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은요. 12.44 m/s이 나옵니다. 그리고 곱하기 3.6 하면은요. 44.75 km/h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